2018년도 8월 11일 날 우리 군무원 통신공학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같이 풀면서 여러분들 그 출제 경향도 파악하시고 앞으로 내년 대비해서 시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내용은 시험 문제는 군무원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통해 가지고 그 수험생들 기억에 의존해서 같이 또 저하고 이제 토론하면서 이제 문제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하고 뭐 지문도 조금은 다를 수가 있고 또 문제 그 쭉 문제 지문 길이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실제하고 좀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핵심적인 기본은 수험생들 통해 가지고 실제 시험 문제 그 내용을 쭉 복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대비에 아마 참고가 되는 자료로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좀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금년에 우리 군무원 통신공학의 기출문제들은요, 제가 흑판에 미리 주가 되는 내용들을 쭉 메모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관련 쪽 있죠. 네트워크 관련 쪽의 문제들이 예상외로 한 3-4문제가 나와가지고 뭐 어떤 네트워크 보안에 관련되는 거라든지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 많이 준비 안 했던 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좀 당황한 그런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걸 우선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의 내용들은 우리가 늘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또 문제 풀면서 학습했던 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무선 송신기 수신기 뭐 AM 송신기라든지 또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 수신기의 특징이라든지 또 어떤 송신기 각 구성의 어떤 용어 설명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한 3-4개 정도 요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에 관련되는 문제도 TCP/IP 프로토콜에 관련되는 이런 내용도 한 3-4문제 좀 많이 출제가 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또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의 신기술이 있죠. 그렇죠? 무선 랜이라든지 또 무선 팬이라든지 뭐 RFID라든지 그 요즘은 우리 무선 신세대 무선 와이파이라고 하는 기가비트의 굉장한 고속의 그런 무선 신 와이파이 관련되는 어떤 그런 기술에 관련되는 문제도 시험 문제 새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아마 그 기술은 내년 하반기쯤 돼야 그 실제 공유기가 이제 제작이 되면서 이제 상용화 쪽으로 접어들겠지만은 시험 문제는 좀 앞서서 어떤 이 관련되는 스펙이 출제가 됐다 하는 것도 또 예상을 좀 벗어난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확률 관련되는 것은 안타깝게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원래 통신 이론으로 시험 볼 때는 확률에 관련되는 문제도 많으면은 한 3문제까지 그렇죠? 좀 어려운 문제들이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데 우리 군무원 시험은 3년 전부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은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확률에 관련되는 아주 기본 문제 있죠. 그런데 금년은 안타깝게도 확률 관련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통신공학 자체는 통신의 전부예요. 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을 대비하는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금년엔 출제가 안 됐지만은 이런 부분까지 항상 시험 대비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8년도 문제를 지금부터 같이 쭉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여러분들 기출문제 여러분들 자료를 지금 쭉 같이 보면서 1번부터 쭉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1번 문제는 우리가 많이 풀었던 또 준비가 돼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 통신의
정보 전송 용량에 관련되는 겁니다. 채널 용량이라는 거 있죠. 1번은 채널 용량. 어떤 전송 매체를 가지고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을 우리가 채널 용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백색 잡음이라는 거 있죠.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잡음,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 이런 백색 잡음이 존재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채널 용량은 샤논의 용량으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잡음이 무잡음이다 조건이 아니고 그래도 필연적인 잡음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SNB가 주어졌다는 말 자체가 바로 채널 용량으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용량, 샤논의 용량의 최대 정보 전송량 희망사항이죠. 이게 요 용량은 대역폭이 클수록 이제 많은 비트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호의 SNB가 클수록 1 플러스 SN 하는 공식 알죠? SNB가 클수록 많은 비트를 에러 없이 보낼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샤논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채널의 대역폭은 4.5kHz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4.5kHz가 주어져 있죠. 이건 4.5kHz 이렇게 되니까 4500Hz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SNB. 그렇죠? 항상 시험 문제는 요 미수가 2가 되는 로고이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 계산기 지참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NB는 항상 여기 딱 떨어지게끔 뭐 3을 준다든지, 그렇죠? 3을 주면 2를 더하면 4가 되니까 2에 2승하면 그대로 값이 딱 나옵니다. 그렇죠? 뭐 7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 어렵게 낼 때는 요 SNB를 또 dB 값으로 줘버립니다. dB.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SNB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전력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신호 전력 나누기 잡음 전력. 그렇죠? 그러니까 dB로 돼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전력은 10녹을 붙이면 dB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NB가 33dB다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요걸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관련 문제 풀면서 계산기 지참을 못하기 때문에 로그 2의 값은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로그 3 뭐 이런 것들은 값을 제시가 되겠지만 로그 2는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그 1은 보통 0.3010, 0.3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시험 보러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3이 있는 걸로 봐서, 그렇죠? 이게 33dB니까 이걸로 봐서 33dB는 SNB가 2000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SNB가 2000이면 dB로 고칠 땐 로그 취한다고 그랬죠? 10로그. 이렇게 10로그 2000 그러면 33dB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건 상용 로그예요. 미수 10은 생략이 되어 있는 건 상용 로그입니다. 그럼 로그 2000이라고 하는 거 있죠? 로그 2000은 여러분들 로그 성질에서 요 10은 공통이니까 빼고 요 2000은 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니까 A 곱하기 B 아니에요? 근데 로그 성질에 요 값이 A 곱하기 B일 때는 로그 A 플러스 로그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로그 2 플러스 로그 1000. 1000은 10의 3승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건 로그 11이니까 이게 3이 탁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그 2는 이건 암기해야죠. 로그 2는 0.3010이다. 0.3이죠. 그러니까 합하면 3.3이 되는 겁니다. 3.3. 그렇죠? 근데 앞에 10이 곱해져야죠. 10. 그러니까 결국은 33dB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3dB는 결론은 SNB가 dB로 33dB는 2000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2000.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 요 관련되는 요 유사한 문제는 많이 우리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아마 요것은 33dB다 하는 것은 2000배다 하는 것쯤은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충분히 파악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dB로 줬죠. dB로 줬는데 이제 SNB의 값을 몇 배 하는 값으로 환원시키면은 요게 2000이 되는 겁니다. 2000. 그렇죠? 2000이 되는 거니까 로그 2에
1 플러스 2000은 2001이죠. 2001. 근데 2001은 그냥 2000으로 하는 게 좋아요. 2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요 계산하면 결론은요. 용량 C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미수가 2가 되는 로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하나요? 미수가 2가 되는 로그를 미수가 10이 되는 로그로 로그 변환 성질 쓰는 겁니다. 로그 10, 뭐 10은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미수가 10이 되는 상용 로그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럼 요 2라는 것이 바로 요 로그 2로 이렇게 들어가고 요 2000은 또 분자에 또 로그 2000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풀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앞에 4500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주면은 원하는 답이 구해지게 됐습니다. 근데 로그 2는 알고 있어야 되죠. 0.3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로그 2000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2000은 2 곱하기 1000이니까 이건 로그 2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로 바뀝니다. 로그 성질에서 로그 2하고 로그 1000, 1000은 10의 3승이죠. 그러니까 요거 로그 10은 1이니까 3이 되고 또 로그 2는 0.3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더하면 3.3이 되겠네. 3.3. 요거는 3.3. 요놈은 0.3. 그러니까 0.3분의 3.3 그러면 11이 됩니다. 11.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값이 1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0 곱하기 11배.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그 해설도 나와 있죠. 여러분들 문제마다 아주 키포인트 해설을 제가 쭉 서술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딱 그 해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빨리 복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4500 곱하기 11배 이렇게 하면 결론은 49500 bp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3번이 되네요. 3번. 자, 2번은 더 쉬운 겁니다. 2번은 32진 QAM 변조를 써가지고 35,000 bps의 속도를 구현하겠다. 그러니까 비트레이트가 35,000 비트를 내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변조는 32진 QAM 변조를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호 속도하고 변조 속도라는 거 기억합니까? 그렇죠? 신호 속도하고 변조 속도. 우리가 신호 속도를 보통 S라고 하죠. 여기 비트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비트레이트. 그렇죠? 변조 속도는 변조된 펄스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게 트럭의 속도고 요게 이제 짐의 속도다.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트럭의 속도에 트럭 하나에 몇 비트씩 실리느냐 하는 스몰 N이 있죠. 그 스몰 N은 32진을 썼기 때문에 32진이니까 로그 2에 32진 하면 N가 나오죠. 그러면 32는 2의 5승이 되는 거니까 요거 1이니까 5비트씩 묶어가지고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5가 되는 거죠. 5. 그리고 내가 원하는 BPS는 내가 보내려는 1초에 보내려는 비트 속도는 비트량은 35,000 비트를 보내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35,000은 5 곱하기 B 하면 변조 속도 보호하는 게 나오겠죠. 5로 나눠주면 7,000 보호하는 보레이트 변조 속도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2번은 7,000,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심벌 간의 간섭이 없는 나이키스트 채널에서 하는 이게 조금 여러분들 뭐 내용은 알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채널 용량 중에 샤논의 용량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나이키스트 용량이라는 거 있죠. 기억합니까? 나이키스트 용량. 이제 그거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3번은 3번은 심벌 간의 간섭 ISI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접 신호 간의 간섭이 없이 ISI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로 보낼 수 있는 그 비트 속도는 대역폭의
2배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한 게 아주 그 유명한 나이키스트의 우리가 대역폭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해설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이키스트의 대역폭에 관련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도 이론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 중요한 것은요, 나이키스트는 무잡음 조건에서 그 말이에요. 네? 무잡음 조건에서. 그렇죠? 그리고 인접 신호 간의 간섭도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최대로 보낼 수 있는 비트량이 1000비트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1000비트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거의 반에 해당되는 500Hz의 대역폭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게 바로 나이키스트의 대역폭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00Hz의 대역을 가지고 있다,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인접 신호 간의 ISI 간섭이 없이, 그렇지? 또 무잡음 상태 조건에서 500Hz의 대역을 가지고는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전송 속도는 전송 그 비트는 결론적으로 요거의 2배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기억합니까? 우리 이론 시간에도 이런 쭉 요렇게 되는 공식도 설명을 해드렸고, 또 우리 이론책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어떤 싱크 함수 개념으로 표현된 거하고 또 요놈을 또 주파수 영역으로 바꿨을 때는 바로 이런 식이 탁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요 기본적인 이론이 이게 나이키스트의 대역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3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 알기 쉽게 또 해설도 쭉 부과했으니까 해설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래도 좀 이 관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이론 책에 보면 이 내용이 쭉 이해가 되게끔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들 하세요. 그래서 3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SS통신, 대역 확산 통신 기억합니까? 대역 확산 통신에서 처리득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그러니까 1비트의 정보를 100비트로 잡아 넓힌다. 그렇죠? 그러면 잡아 넓히는 비율이 100배 아니에요? 만약에 1비트 정보를 1000비트로 잡아 넓혔다 그러면 그 잡아 넓히는 그 정도가 바로 우리는 처리득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비트를 10비트로 잡아 넓혔다. 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비트를 10칩으로 확산시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몇 배만큼 잡아 넓혀가지고 더 어지럽게 누구든지 감히 도청도 못하고 복조를 못하게끔 하는 통신이 바로 SS통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이득은 1번이 되죠. 정보 비트분에 확산시킨, 잡아 넓힌 그 칩, 그렇죠? 칩 레이트죠. 그러니까 비트 레이트, 비트 비율분의 칩 레이트, 칩의 비율이 바로 결론은 처리이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번이 가장 옳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신호 대역폭분에 확산시킨 대역폭의 비율, 잡아 넓힌 비율을 우리가 처리이득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이건 쉬운 거니까 이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우리 단거리 무선 기술 중에 RFID라는 거 기억합니까? RFID. 그렇죠? 그래서 이 RFID에 관련되는 문제가 5번에 나왔습니다. RFID. 우리가 이 광을 이용해 가지고 광을 이용해서 어떤 뭐 상품이라든지 그 내용을 읽어내는 게 바코드 시스템 아니에요? 근데 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장애물에 봉착하면 자기 임무 수행을 못하는 겁니다. 읽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광보다는 한 단계 밑에라고 하는 우리 마이크로파 전파를 쓰는 이제 그러한 비접촉 무선 인식하는 기술을 우리는 RFID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동물이라든지 뭐 식물이라든지 어떤 홈쇼핑할 때 상품 내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물류 관리한다든지 그렇죠?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 기술입니다. 요즘은 우리 가정에서 뭡니까 쓰레기 종량제라는 그 봉투를 쓰면서 이제 우리가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RFID 시스템을 적용해 가지고 그 쓰레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쓰레기 양을 그걸 무선으로 인식해 가지고 이제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카드에서 그게 빠져나가게 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바로 우리 RFID에도 적용되고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1번이 옳겠습니다. 1번. 그 다음에 6번은 이동통신 시스템 중에 우리 셀룰러 방식이라는 거 있죠. 셀 방식. 셀 방식은 주파수를 여러 번 재사용하는 이동통신 방식이고 그게 우리 일반 이동전화가 바로 셀룰러 방식입니다. 근데 요놈하고 조금 다른 또 이동통신 시스템이 있죠. 어떤 개인 집단에서 자기들끼리만 결론적으로 어떤 채널을 몇 개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PTT 스위치를 탁 누르면은 빈 채널이 탁 접속이 돼 가지고 이제 자기 구성원끼리 전화할 수 있는 뭐 요즘은 또 공중 전화망을 이용해서 또 집 뭐 전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 확장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TRS라는 거죠. 주파수 공용 이동통신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TRS는 여러분들 30km에서 50km 영역에 광역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입니다. 아주 우리 주변에 교통 같은 경우 있죠. 뭐 마을버스나 개인 택시 회사들 이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서로 교신하는 이제 그런 어떤 개통에도 쓰이고 지하철 또 경찰 뭐 소방 뭐 이런 업무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TRS는 1분, 2분, 3분 통화 시간이 짧아요. 그렇죠? 이건 왜냐하면 개인 집단들이 자기들끼리만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중이라든지 대기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빨리빨리 끊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대신 적용하는 에리어는 광역 에리어의 광역존이라는 넓은 에리어에 사용하는 이런 통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TRS의 가장 큰 특징은 1대1 통화도 되지만은 또 1대 또 다수 통화도 되고 또 1대 전체 그룹 통화도 가능한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가 구현이 돼서 개인 집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은요. 3번이 확실히 틀렸습니다. 서비스 구역이 1에서 5km 영역이다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작은 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그렇죠? 이것은 30km에서 50km의 광역존에서 이루어지는 통신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이 틀렸어요. 근데 4번은 옳습니다. 4번은 통화 대기 시간이 거의 없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통화 자체도 뭐 몇 시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분, 2분, 3분 이렇게.